안녕하십니까. 별과 침묵TV입니다. 오늘은 상담 슈퍼비전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비전의 목적과 중요성은 슈퍼비전을 하는 목적은 상담자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을 촉진합니다. 내담자의 복지와 슈퍼바이저의 역할 수행 감독, 전문직의 문직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상담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합니다. 손상된 상담자란 능력면에서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 개인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담자를 말합니다. 상담이나 슈퍼비전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전문 상담사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 많이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가 지도하는 과정을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비전의 중요성은 치료 중 나타난 치료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슈퍼비전입니다.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담자의 그 호소사항이나 어려움들이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을 중에는 그 치료 중에 나타난 치료자의 문제를 더 전문적인 상담자가 치료해 주는 것이 슈퍼비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계속 비슷한 행동이나 정서를 반복하듯이 상담자도 상담 시 반복을 합니다. 상담자로서의 자질은 인격을 닦아가며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습득합니다. 상담 시간에 깨닫지 못한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상담이 더 촉진이 됩니다. 슈퍼비전의 특성은 슈퍼바이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지는 배우는 이제 초보 상담자를 얘기하는 거고, 슈퍼바이저는 연차가 오래된 전문 상담사를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안녕을 보호하며 슈퍼바이지의 상담 과정을 평가하고 조절. 슈퍼비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슈퍼바이지와 내담자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슈퍼바이저, 상담 경력이 오래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를 그 교육하는 과정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초보 상담자가 그 본인의 내담자와 상담하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적 슈퍼비전 모델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모델입니다. 훈련 중인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스톨렌베르그, 맥닐테리스가 IDM이라고 통합 발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발달 단계 수준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별 슈퍼바이저 역할을 기술했습니다. 수준 1에서는 입문 단계 슈퍼바이저고 자신감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수준 2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신의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에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준 3은 슈퍼비전 구도를 주도하고 비형식적이고 동료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상담자의 발달이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정체, 혼란, 통합의 단계입니다. 정체는 정체와 자각이 거려되어 있고 낡은 사고와 행동 유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 낮은 개념적 수준. 혼란기에서는 무엇인가 부적절하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혼란스럽고 실패감, 무능감에서 성취감, 전문성, 유능감으로 정서적인 변동이 일어납니다. 통합에서는 재조직, 통합, 새로 인지적 이해, 유연성, 불안정의 인식에 근거한 개인적 안정감, 슈퍼비전의 중요한 주제에 관한 계속적인 조정이 일어납니다. 별과 침묵은 상담을 공부한 지 2011년부터 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정체, 혼란, 통합의 관계를 모두 거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체기에 있었던 그런 행동과 혼란기에 있었던 행동을 경험해 온 것 같습니다.
슈퍼비전의 주제는 전문 능력, 정서적 자각, 자율성, 개인차의 존중, 목적과 방향, 개인적 동기, 전문적 윤리입니다. 임상 실제의 8가지 구체적인 영역은 계획기술 능력, 평가기술, 상호작용평가, 내담자 개념화, 개인차, 이론적 성향, 치료계획과 목표, 전문가적 윤리입니다. 장점은, 발달적 슈퍼비전 모델의 장점은 슈퍼바이지가 유능한 임상가로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광범위한 슈퍼비전 방식과 전략을 활용 가능합니다. 제한점은 주로 학생 신분이 슈퍼바이지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각각의 슈퍼바이지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슈퍼비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통합적 슈퍼비전 모델은 환경에 맞게 슈퍼비전 방식을 맞춤 가능합니다. 이 안에는 변별 모델과 체계적 접근 모델이 있는데 변별 모델은 버나드가 개발하였고 구별적 모델이며 절충, 슈퍼바이저의 개입, 슈퍼바이저의 개입화 기술, 개인화 기술을 가르칩니다. 교사, 상담자, 자문가의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체계적 접근 모델은 홀로웨이가 개발했고 이론적 접근을 선택하지 않고 슈퍼바이지 역할을 조직한 개념형 모델입니다. 5가지 목표가 있는데 광범위한 전문적 태도, 지식, 기술 학습, 상호 전문적 관계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은 상호 전문적 관계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데 슈퍼비전 목표 달성에 슈퍼바이지를 관련시키는 수단입니다. 내용과 과정은 모두 관계 맥락 속에서 교수 접근의 중심이 됩니다. 슈퍼비전 관계는 발달, 성숙, 종결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 외 통합적인 모델로 브래들리, 굴두와 파가 주장한 성찰학습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등이 있습니다. 성찰학습 모델은 성찰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슈퍼비전 관계, 전문가로서 슈퍼바이저의 발달과 통합을 제시합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과정은 슈퍼바이저가 전문가이며 임상 장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2가지 단계는 첫 번째,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번째, 목표 설정과 오리엔테이션, 슈퍼비전 이행 단계입니다. 이 해결 중심 모델은 가족 치료와 이야기 치료 기반입니다. 도식 중심 모델은 인지, 행동, 경험, 대인관계 등의 접근을 접목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상담학 분야에서 상담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기능, 법령, 전문학회 자격, 역할과 기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전문학회 자격관을 통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은 청소년 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청소년 상담 정책 개발과 행정 업무를 총괄합니다. 상담기관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합니다. 2급 3군 청소년 상담자 교육과 훈련, 슈퍼비전 자문을 역할을 합니다. 슈퍼비전 업무는 수련생 사례 기록을 검토하고 슈퍼비전 한 내용을 정리하고 수련생의 슈퍼비전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며 수련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슈퍼비전을 실시합니다. 슈퍼비전이 수련생의 요구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슈퍼비전 일지를 작성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전문상담사를 4개 등급으로 관리하는데 수련감독은 전문상담사로 슈퍼바이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 2, 3급이 있습니다. 별과 침묵은 한국상담학회 2급을 2018년도 1월 1일자로 득했고 지금 1급을 수련하는 중입니다.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직무는 해당 전문 영역에서 전문상담사 교육 및 추천, 전문상담사 수련 내용 평가, 하위 상담사들의 업무를 감독, 지도, 교육, 1급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하위급 상담사의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는 가족치료사 1, 2급이 있고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자격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기능은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교사 자문가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자는 수련생의 개인적 문제를 치료적으로 다루는 역할, 평가자는 수련생의 전문적 발달 과정을 평가합니다. 슈퍼비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슈퍼비전, 의존성과 자율성의 변화가
그 슈퍼바이저 1, 2, 3단계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자신감이 낮고 의존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슈퍼바이저는 지지적, 친절, 시범과 가르침 위주로 슈퍼비전을 진행하며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율성이 높아진 슈퍼바이저에게는 도전, 실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슈퍼비전을 실시합니다. 구체적 상담 계획 기술과 사례 개념화 등 인지적 기술이 발달합니다. 사례 개념화에 활용되는 가설 범주의 수, 가설적 개념의 복잡성, 가설 형성에 드는 시간, 사례 개념화 요소 목록 등을 슈퍼비전에서 다룹니다. 작업 동맹, 정서적 민감성, 자기 설정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상담자의 발달을 연구합니다. 슈퍼바이저의 교육 요구를 고려한 슈퍼비전에서는 상담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과 기술을 상담 교육의 세부 내용으로 간주하고 세부 교육 내용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한 슈퍼비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발달 이론, 에릭슨 피아제의 발달 이론은 명백히 슈퍼바이저, 수련생 중심으로 이론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련생이 가지고 있을 속성을 중심으로 속성 변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담 수련의 기준은 상담학을 교육받은 시간, 상담 실무 경력, 슈퍼비전을 받은 경력입니다. 슈퍼바이저의 다중 역할로 지도, 감독, 슈퍼바이저에 대한 치료적 역할, 사례 연구자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비전의 윤리, 여러 학회의 윤리 강령은 상담 관계, 사생활과 비밀 보장, 전문적 역량, 문화의 다양성, 학생과 슈퍼바이저, 고용에 대한 책임 연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버저 구디어, 보더슨 등 대부분의 학자는 상담 윤리에서 다중관계와 사전 동의,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윤리적 기준과 현장에서 윤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슈퍼비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 등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버드와 구디어는 적합한 과정인지, 전문적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밀 보장, 법적 문제, 윤리적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더슨은 슈퍼바이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윤리적 법적 문제로 이중관계, 적합성 과정, 사전 동의, 비밀 보장, 채무성과 공동 채무성, 자문, 전문가의 정보 등을 다루었습니다. 전문적 규율 문제로 전문적 기준, 자격증, 보험 지급과 그 과정, 기관의 정책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유영권은 슈퍼바이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유능한 슈퍼바이저, 무능한 슈퍼바이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결정 단계,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야 할 윤리적 문제, 슈퍼비전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길버트와 에번스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헤인츠 코리 몰트는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책임, 부정적인 슈퍼비전 사건의 영향, 윤리적 결정 방법을 가르치기 등 임상 슈퍼비전에서 윤리적 쟁점과 슈퍼비전에서 다중 역할과 관계, 슈퍼비전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상담학회 윤리 강령은 슈퍼비전, 훈련, 교수 영역을 하나의 독립된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슈퍼비전과 내담자의 안녕, 상담자 슈퍼비전 능력, 슈퍼비전 관계, 슈퍼바이저 책임, 슈퍼비전의 평가, 보수교육, 추천, 상담 교육자 책임, 학생의 복지, 학생의 평가, 보수교육, 상담 교육자와 학생 간의 역할과 관계, 상담 교육과 훈련에서 다문화 다양성. 또한 슈퍼비전 윤리에서는 슈퍼비전과 내담자의 안녕의 연관성, 슈퍼비전 관련 능력, 슈퍼비전의 방법과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슈퍼비전 관계는 슈퍼바이저의 관계는 전문적, 개인적, 사회적 경계와 확실한 관계이며 상호 힘의 차이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슈퍼바이저의 책임은 사전 동의와 참여에 대한 원칙을 슈퍼비전 내에서 통합하고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적합한 과정에 대한 기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하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슈퍼바이저의 책임은
사전 동의와 참여에 대한 원칙을 슈퍼비전 내에서 통합하고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적합한 과정에 대한 기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제기하는 방법,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생과 슈퍼바이저의 책임. 슈퍼바이저는 상담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자신이 학생이고 슈퍼바이저라는 것을 밝히고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슈퍼비전의 평가, 보수교육 추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교육자의 책임. 학생과 슈퍼바이지가 집단 상담을 지도하거나 임상 슈퍼비전 할 때 동료들의 권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 정책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며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학생의 복지. 상담 전문가가 가치와 윤리적 원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각 유형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 프로그램 훈련 목적, 들어야 할 과목, 평가 근거,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 격려하는 훈련 요인, 슈퍼비전 유형, 현장의 조건들, 요구되는 실습, 현장 경험, 퇴출 정책과 과정, 졸업생들의 최근 고용 정말을 봅니다. 또 학생의 평가와 보수 교육, 상담 교육자와 학생 간의 역할과 관계, 상담 교육과 훈련에서 다문화 다양성 능력, 슈퍼비전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는 상담자, 내담자에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슈퍼바이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헤인지는 내담자 권리, 슈퍼바이저의 권리와 책임, 슈퍼바이저와 내담자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책임 간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윤리규정 위반 사항으로 슈퍼바이저가 부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도 슈퍼바이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 슈퍼비전이 슈퍼바이지 발달에 주는 영향은 슈퍼비전의 여러 요소를 불균형적으로 제공하고 슈퍼바이지 발달 요구에 둔감하고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의 견해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슈퍼비전의 헌신이 부족하고 슈퍼비전의 경계나 어려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여 롤 모델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지를 모욕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슈퍼비전을 운영합니다. 웨딩턴과 텐과 폴리는 230명의 슈퍼바이지와 97명의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위반을 조사하였습니다. 슈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슈퍼바이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 상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편견을 밝히지 않는 것, 허용된 자율성을 가지고 사례를 처리하는 것, 슈퍼바이저와 갈등을 다루지 못한 것, 실제보다 많은 것을 슈퍼비전 시간을 보고하고 상담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슈퍼바이저의 지시를 무시합니다. 슈퍼바이저는 부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에서 슈퍼바이저는 부적절한 평가와 피드백 절차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슈퍼바이저 윤리적 수행 중 불이행이 높은 부분은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연구술, 윤리,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등이 잘 행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슈퍼바이지가 각 발달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수준 1은 훈련 받은 것을 실천해 보려는 동기가 높고 자기 수행에 몰두하여 내담자의 입장 경험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슈퍼바이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준 2는 내담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공감 능력이 증가하며 다양한 윤리적 도전을 받습니다.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동의실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정서적인 피로감이 심합니다. 수준 3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이 믿을만해지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더 정확히 알고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대해서도 인식을 합니다. 윤리적 결정. 뉴펠트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원 6가지가 있는데 자율성, 무해성, 자비심, 정의성,
충성심, 진실성입니다. 별과침묵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전문상담사 1급 필기 대비 상담 슈퍼비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슈퍼비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더운 날 열공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